카메 대표이신 조갑재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사이 참 이렇게 모이기 힘든 시절인데 이렇게 만당하신 분들을 대하니까 저도 힘이 납니다. 이런 모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최병국 선생님이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을 모으는 게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최병국 단장님과 같이 일을 해봤습니다만 70이라는 나이를 전혀 느낀 적이 없습니다. 아까 아주 가슴을 치는 말씀을 하셨는데 경찰 출신이라는 게 그렇게 자랑스러웠는데 이제는 경찰 출신이라는 게 그렇게 부끄러운 줄 처음 알았다는 말씀은 바로 이 시대에 가장 큰 고민거리를 하나의 화두로서 던진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안함 사건으로 46명이 죽었습니다. 젊은 20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구하기 위해서 한주호 준이가 또 순국을 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 전에 2008년에 금강산 관광을 간 박왕자 아주머니를 등 뒤에서 사살했습니다. 그 한 해 뒤에는 임진강에서 물놀이를 하는 6명이 북한에서 수문을 열어가지고 갑자기 수위가 높아져서 익사했습니다. 작년 11월 23일에는 연평도를 포격해서 4명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정일 손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모두 5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58명입니다. 58명이라고 하면은 한 묶음이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사연은 어떻겠습니까? 아들을 잃은 사람, 남편을 잃은 사람, 아버지를 잃은 사람. 이 모든 슬픔과 원한을 만든 이 김정일, 그 김정일한테 가장 아픈 곳이 하나 있습니다. 김정일이 가장 약한 게 하나 있어요. 그 급소를 치는 것이 바로 풍선을 보내는 것입니다. 또 풍선을 보내는 것은 우리로서는 가장 쉬운 일입니다. 돈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북한으로서는 가장 아픈 일입니다. 이게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무기라는 것을 알게 된 우리 애국운동 세력이 작년부터 소수의 의인들이 모여서 북한으로 풍선을 많이 날려보냈는데 한 3억 원어치 날려보내고 풍선이 한 2,000개 날아가고 약 1억 6천만 장의 전단을 뿌렸습니다. 이걸 북한이 견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0몇 분에 걸쳐서 계속 항의를 해오면서 최근에는 풍선을 보내는 데를 포격을 하겠다라고 공갈을 쳤습니다. 그건 공갈이죠, 공갈. 그걸 비담아 들으면 안 되죠. 북한이 만약 풍선을 보내는 철원 지역을 포격을 한다면 그때부터는 전면전입니다. 전면전 일어나면은 한반도에서 제일 손해볼 인간이 김정일인 것입니다. 김정일은 잃을 게 너무 많아요. 하루에 200만 원어치 식사를 하고 여자는 마음대로 주무르고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고 하는 이런 권력을 누리고 있는 자인데 그게 아무리 미친놈이지만은 그런 호화 생활을 포기를 하겠습니까? 전면전 일어나는 것을 한반도에서 제일 겁내는 인간이 김정일입니다. 그런데 김정일이가 공갈하는 걸 그냥 받아들여가지고 우리 군대와 경찰이 겁을 내고 그러니까 그 주민들까지 같이 겁을 내고 그 주민들 안에 불순한 사람들이 끼어가지고 선동을 해가지고 지난 26일 날 그것도 천안함 북침 1주년이 되는 날에 풍선을 보내는 것을 일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폭력을 써서 포크레인 몰고 나오고 낫을 들고 나와가지고 폭력으로 저지하고 여기에다가 경찰이 구경하고 앉아 있었다 하는 것이 2011년
3월 말의 대한민국의 하나의 자화상인 것입니다. 이 자화상. 이것을 절대로 방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대한민국은 적화 통일은 안 될지 모르지만은 이제는 이 세계에서 가장 못난 나라, 가장 허약한 나라, 가장 경멸받는 나라, 동네부 침을 뱉고 싶은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은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복수를 해야 되겠다. 응징을 해야 되겠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 머리 좋은 사람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착한 사람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악당들을 남한의 빨갱이들과 김정일과 같은 악당들을 처리하지 못할 때, 악당들을 응징하지 못할 때, 악당을 응징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없을 때 망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모이신 분들은 바로 그 악당들을 응징하는 용기 있는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대회 명칭이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천안함에 대한 복수, 천안함 사건에 대한 복수는 바로 우리가 핵을 가져야 가능합니다. 대답이 이미 이 대회 명칭에 다 나와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저렇게 까불기 시작하는 것은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핵무기가 없는 북한은 손톱이 없는, 발톱이 없는, 이빨이 빠진 늙은 호랑이와 딱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한 손에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남한에 수백만 명이 되는 종북 빨갱이들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요 두 가지 전략적 무기를 결합시켜 가지고 대한민국을 협박을 하고 대한민국의 겁쟁이들을 갖고 놀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가 핵무장을 해야 됩니다. 핵무기를 개발해야 됩니다. 핵무기를 개발해야 됩니다. 천안함 폭침이 일어난 이후에 한 달 남짓 걸려서 의뢰 파편을 북한제 의뢰 파편을 발견하고 5월 말에 이명박 대통령이 상당히 사나운 얼굴로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서 몇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응징을 하겠다. 대북 방송도 휴전선성의 대북 방송도 재개하겠다. 풍선을 보내는 심리전도 하겠다. 몇 가지 약속을 했어요. 그러나 이 약속은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46명이 죽었는데 풍선 보내가지고 그게 응징이 됩니까? 방송을 재개해가지고 응징이 됩니까? 46명이 죽었으면 46명을 죽인 자를 죽여야 그게 응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김정일을 암살해야 응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정찰 초국장 김모란 자, 그 자를 암살을 해야 응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잠수함이 출진한 그 기지를 폭격을 해야 응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안 하고 그냥 풍선 보낸다, 방송한다. 그건 민간인들이 하는 겁니다. 총리 없는 민간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것도 실천하지 않았다. 그것도 실천하지 않았다. 김정일이가 보면은 아, 대한민국은 살찐 돼지다. 아무리 때리고 찔러도 반응이 없는 살아있는 무생물이다. 죽은 생물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11월 23일 날 그것도 대낮에 텔레비전이 방송을 하도록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연평도를 포격해가지고 또 4사람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때가 찬스였죠. 그날 밤에 그냥 우리가 출동한 F-15, F-16으로 적진을 타격을 했으면 우리는 단 한 대의 피해도 없이 적의 해안포 기지를 쑥대밭을 만들 실력을 갖고 있었어요. 또 출동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포격을 하라, 복수를 하라는 명령이 내려오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최신 무기, 비행기 한 대에 약 1억 나가는 이 최신 무기는 그 순간에 고철이 되고 말았습니다. 고철. 용기 없는 자의 손에 잡혀있는 무기는 그게 아무리 최신 무기라도 용기가 없으면 고철 덩어리입니다. 쓰레기와 같아요. 그렇게 해서 또다시 우리가 수모를 당했어요. 또다시 대통령과 국군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합니다. 또 말로 하고 있습니다. 말로. 단호하게 대응하려면 김정일이가 죽어서 해야지. 지금 이 지구상에서 김정일, 김일성이는 지금까지 남한의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서 5번 시도를 했어요. 5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웅산 사건, 또 1974년 8월 15일 유경수 여사가 대신 죽은 8.15 저격사건, 1968년 1월 21일 청와대 습격사건, 요 3개만 기억하시지만 그 이외에도 한 서너 건이 더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한국에서 김정일을, 김일성을 죽이는 암살단을 보내서야 되는데 이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지금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계속 당하고 있어요. 세계에서 이런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같았으면 김일성, 김정일이와 그 일족은 한 10번쯤 죽었을 겁니다. 10번쯤. 그것도 이스라엘식으로 하면 한 20년 동안 국가적 사업으로 암살단을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를 누비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가지고 다 죽입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을 원망하는 사람 있습니까? 영화를 만들어서 잘한다고 그러지. 우리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무력 수단을 쓰지 않는다면 그런 국가는 해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연평도 도발 이후에 우리 군대가 달라진 것처럼 이런 모습을 보이지만은 이번 지난 3월 26일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의 군대와 경찰은 달라진 게 없고 또 급쟁이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이 사태와 연관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1월 18일 날 철원 지역에서 농민들한테 난데없이 이런 전단이 뿌려졌습니다. 오늘 민간인들이 와서 풍선을 보내려는 정보가 있으니 북한이 적의 포격 도발 가능성이 농후하니 농민들은 철수하라는 전단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엉뚱한 소리입니까? 엉뚱한 소리. 풍선을 보낸다고 포격을 하겠다는 공갈을 친 거는 그건 실현 불가능한 것입니다. 실현을 하면은 오히려 북한 체제가 망하게 되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데 이거를 우리 군인들이 고지곳대로 믿고 풍선을 보낸다고 하니까 농민들이 민통선 내에 들어와서 오전 10시까지는 다 철수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이런 전단지를 만들고 뿌렸습니다. 농민들이 불편해졌어요. 이것이 우리 군의 오늘날의 정신상태입니다. 아니 포격을 하면은 그 전방을 지키고 있던 우리 군이 대응 포격을 해가지고 저걸 100배, 1000배로 작사를 내야 됩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생업에 종사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간에 넘어가서 저도 말도 아닌 공간에 넘어가가지고 철수하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군대가 민간인 보고 철수하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여기서 싸우다가 죽을 테니까 걱정 마시고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군비를 확장시켜달라고 해야지. 아니 보이지도 않는 적을 보고 이렇게 겁을 먹으면 보이는 적을 상대로 도대체 우리 군이 어떻게 싸웁니까? 이 군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 국방부 장관, 대통령은 3월 26일을 점을 입만 열면은 단호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남한의 종북 세력, 낯 들고 나오는 사람, 포크레인 들고 나와가지고 애국 세력을 탄압하는 사람을 응징하지 못하면서 핵무기 가진 김정일을
어떻게 응징을 합니까? 그걸 믿을 수 있습니까?